네. 쌤이 오늘 마이크를 차에 두고 오고 차를 안 갖고 출근을 했어요. 병원 갔다 온다고 차를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스테레오 마이크를 켰거든요. 지금 착용을 했는데 뭐 들릴지 안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은 내가 높여서 말을 할게. 자, 수능 특강 인문 10번째 해당되는 영역이고 오성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어찌 보면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줄까? 뒤에부터 찍고 있어요. 아직 19, 8, 7, 6 남았어요. 어쨌든 근데 이 수특 10번째 영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꼈어요. 읽어보면서 이어지고 있다가 아니라 여기에서 한 부분에 집중해서 따로 파생되었다가 또 딴 영역에 집중해서 파생되었고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지문이라고 조금 느껴졌고 그리고 일단은 그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좀 뭔가 뭐랄까요 통일성 없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쭉 읽다 보면은 이해는 되거든. 근데 왜 이렇게 넘어가지? 약간 이런 좀 의문이 있는. 뭐 어쨌든 글은 글이니까 그 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높은 질문은 아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과생들은 조금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해보자. 그냥 문단별로 구분했어. 자, 어느 시대에서나 기적에 대한 보고는 꾸준히 있었고 오늘날에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사람은 부지기수로 많다. 부지기수라고 하는 것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라는 뜻이야. 기적에 대해서는 있었고 꾸준히 있었대. 어느 시대에서나. 오늘날에도 목격했다는 사람은 많대. 예를 들어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바위가 스스로 움직이면서 떠다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예래. 그렇다라고 하는 증언이래. 그리고 뭐 그런가 보다. 어떤 사건을 기적적 사건이라고 해야 할까?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뭘 던지고 있니? 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역사에서 오래전부터 존재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그리고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듣고 목격한 사람은 꽤 많대. 그러면서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예시로 들고 있어. 그렇다면 이 예시가 딱 얘기했어. 그런데 님들아 무엇이 기적이야? 기적의 정의는 뭐야? 기적적 사건이라고 불리는 것은 어떤 것들이 기적적 사건이라고 불러야 돼? 라고 하는 일종의 객관적인 기준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어. 지금 확인되십니까? 자, 가보자. 기적이 특이한 사건이라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할 수 있대. 필자는 그렇게 생각한대요. 자, 기적, 우리 사전적인 지시적인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미라클이죠. 보통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상생활에서 잘 안 일어나거나 아예 일어나면 안 되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필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적은 첫 번째 특이한 사건이어야 돼. 즉슨 기적이라고 하는 것에선 특이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된대. 하지만 일어나기 힘든 일이긴 하지만 자연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는 한 새로운 단어 나왔지? 자연 법칙이야. 한 그것은 기적적 사건으로 간주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필자의 입장이고 기적에 관한 일반 사람들의 통념이야. 그럼 잘 봐. 지금 필자는 기적이라고 하는 게 특이한 것도 맞고 일어나기 힘든 일인 것도 맞아. 근데 만약에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면 그건 기적이 아닌 거야. 즉슨 반대로 기적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법칙으로 설명이 안 되어야 돼.
설명이 안 되어야 돼. 그러면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게 뭔데? 자, 여기서 자연 법칙의 어떤 정의나 얘기는 잘 안 나오거든요. 자, 쉽게 과학이라고 얘기를 해보죠. 과학으로 설명될 수 있는 한 그것은 기적 사건이 아니다.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처럼 자,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처럼 자, 비유법이 나오고 있네. 그럼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인데? 내려가 보자. 13척의 배로 133척의 외적을 물리친 일은 일어나기에 아주 힘든 일일 뿐이지 자연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과학에 어긋나지 않는다. 잘 들어봐. 누군가는 이거를 보고 선생님 이 정도면 기적 아니에요? 라고 할 거야. 잘 봐. 이 정도면 기적 아니에요. 자, 쉽게 얘기해 볼게요. 보자. 누구로 해볼까? 자, 우리 오성고 쌤이 좋아하는 친구 강민재, 훈정이, 민재랑 훈정이가 있어. 민재 10명, 훈정이 3명 있어요. 자, 얘네가 한 팀이야. 그리고 나서 누구를 할까요? 네, 대구여고 우리 민서 100명, 지안이 33명이 있어. 얘네 둘이 A팀이고 B팀이고 싸운다고 생각해. 완전히 그냥 치고받고 싸운다고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얘네가 더 우세하겠지만 얘네가 이긴다라고 하는 게 영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확인되니. 자, 그러니까 만약에 민재랑 훈정이가 민서랑 지한이보다 힘도 세고 파워도 세고 막 싸움을 잘한다면 당연히 개발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아주 힘든 일일 뿐이지 과학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알려진 어떤 자연 법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은 기적일까? 자, 그렇다면 자, 뭔가 요약하고 있고 새로운 전개 방식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야. 우리에게 알려진 그 어떤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은 그러면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자, 그러고 나서 또 예시가 하나 나옵니다. 새로운 예시, 사진 감광판이야. 나도 감광판 뭔지 몰라. 뭐 사진 어떤 뭐 얘기하는 거겠죠. 뭐 카메라에 관련된 얘기겠죠. 봅시다. 완전히 어두운 곳에 줄곧 보관했는데도, 자, 완전히 어두운 곳, 여기서 얘기하는 완전히 어두운 곳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노출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빛이 아예 없는 곳에 줄곧 계속 지속적으로 항상 보관했는데도 이 감광판이라고 하는 게 빛에 노출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맨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이 사건은 당시에 알려진 어떤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럼 잘 봐. 당시에 알려진 자연법칙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뭡니까? 얘는 기적으로 볼 수 있지. 하지만 그러나 머지않아, 자, 얼마 지나지 않아 방사능에 관한 과학이 정립되어 방사능에 관한 자연법칙이 정립되어 생기어 이 진기한 현상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가능해졌대. 이 진기한 현상이 뭔데요? 야, 사진 감광판을 넣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빛에 노출된다라고 하는 현상, 우리가 기존에 기적이라고 믿어왔던 현상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가능해졌어. 그럼 뭐야? 이때부터는 기적이 아닌 거죠. 내가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뭔지 알겠어? 과학, 기적이라고 하는 게 시대별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첫 번째 먼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옆에 가보자. 따라서 알려진 법칙이든 알려진 과학이든 알려지지 않은 과학이든 자연 법칙, 과학으로 설명되는 사례는 어떤 것이든 전혀 기적적 사건이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적은 과학으로 자연 법칙으로 설명이 안 돼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단계가 있다면 1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면 1단계까지의 과학 발전밖에 안 됐어. 그러면 이 사건은 기적일 수 있겠지. 하지만 2까지 나왔으면 얘는 더 이상 기적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확인되십니까? 자,
기적적이라고 불러야 하는 사건은 자연 법칙으로는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 입증이 안 되는 사건, 설명이 안 되는 사건, 다시 말해서 강조하고 있네. 요런 거 잘 봐야 돼. 강조 표현이니까 요런 거 잘 봐야 돼. 얘들아, 독서 영역 문제 출제 별거 없어요. 그냥 그 글에서 무엇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지가 관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자연적인 사건이다. 얘들아, 초자연적이다, 초월적이다라고 하는 거 있지. 그냥 쉽게 말해서 초월적인 자연이다. 자연을 초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어디 너머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밑에 나오잖아요. 자연적인 질서 너머에 있는, 자연적인 질서가 아니라 그 외부에 있는, 너머는 외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이제 이런 거죠. 보자. 어벤져스에 보시면 지금이야 아이언맨 수트 입고 이런 게 기적은 아니잖아. 토니 스타크가 존나 똑똑하니까 그때 그 영화 속의 어떤 과학적인 발전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과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이죠. 그러니까. 근데 셀레스티얼 같은 존재들 있죠. 외부에 있는 어떤 것이 개입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셀레스티얼이라고 하는 새끼들 또는 타노스 하는 새끼들이 개입해가지고 이제 인류 절반 쳐날려버리고 하는 것들이 기적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확인되십니까? 쉽게 갑시다. 독서는 어렵게 생각하면 할수록 어려운 거야. 기적은 대체로 직접 관찰하기보다 누군가의 증언으로 전달된다. 잘 봐. 그러면 다시 얘기해 줄게. 기적은 대체로, 그러니까 100%는 아니고 항상은 아니야. 직접 관찰하기는 힘들지만 증언으로 전달되는 횟수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나? 한참 전에 일어난 기적적 사건에 대해 우리는 아무런 증거도 갖고 있지 않으므로 기적에 대한 믿음은 기적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에 달려있기보다는 주관적인 마음의 작용에 관한 것이다. 자, 오래전에 일어난 기적적 사건에 대해 우리는 아무런 증거도 갖고 있지 않아. 왜? 한참 전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증언으로 전달되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의 증언으로 전달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아무런 증거도 갖고 있지 않으므로, 그러면 즉슨 이건 시사하는 바가 뭐겠니? 시간의 경과야. 기적에 대한 믿음은 기적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마음에 달려있는 거야. 그럼 잘 봐. 이 어떤 사건이 기적이다, 기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달려있는 거다? 마음에 달려있는 거고 그거는 증거에 해당된 게 아니단 말이야. 아십니까? 자, 아시겠죠? 뒤에 보니까 훈정이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네. 훈정이 아시죠? 네. 아마 영상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일찍 왔을까? 훈정아! 갔네요. 자, 그래서 기적에 대한 철학적 그래서 that's the reason why 주관적인 마음의 작용에 달린 것이다. 주관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건 한 개인에 관련된 거고 한 개인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 자아에 대해서 탐구하는 게 바로 철학이라고 하는 거니까 기적에 대한 철학적 관심은 증언의 신뢰성에 대한 철학적 관심이기도 하다. 잘 봐. 기적에 대한 철학적 관심이 증언에 대한 철학적 관심이기도 하다라고 보는 거야. 안녕. 들어와도 돼요. 자, 훈정이가 왔네요. 자, 치치가 왔어요. 특별 출연. 누군가가 어떤 도구도 없이, 자, 여기서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물론 한 문단에 있지만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십니다. 누군가가 어떤 도구도 없이 공중에 떠 있는 사람을 봤다고 증언한다. 잘 봐. 여기서의 이제 증언하는 거죠. 증언해. 과연 그게 신뢰성이 있을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주재민 파트장님이 어떤 도구도 없이 공중에 떠 있는 반연태를 보았다고 증언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봐자간 학생들은
두 가지의 가설을 세워 이 증언을 따져볼 수 있다. 첫 번째 가설은 그 사람이 파트장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파트장님도 단연태가 쓰는 속임수나 착각을 통해 속고 있다는 것이다. 확인되니? 두 번째 가설은 잘 봐. 첫 번째 가설은 첫 번째거나 두 번째거나야. 두 번째 가설은 그러한 초자연적인 사건, 단연태가 아무런 도구나 장치도 없이 그냥 떠있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경우의 수는 세 가지야. 파트장님이 증언을 하게 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설은 세 가지라고. 첫 번째, 파트장님이 거짓말쟁이다. 두 번째, 아이 파트장님도 속고 있는 거다. 세 번째, 찐이다. 어느 쪽의 증거들이 더 우세할까? 얘가 우세할까? 얘가 우세할까? 얘가 우세할까? 철학자 휴미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 지성에 대한 탐구라고 하는 저서에서 여기에 확률로 접근해서 어느 가설이 참일 가능성이 더 큰지 가려내야 한다고 봤다. 잘 봐. 가려낸다고 봤대. 그러면 처음부터 빡 예요가 아니라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본 거야. 그에 따르면 첫 번째 가설,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거나라고 하는 것이 참을 가능성이 두 번째 가설이 참일 가능성보다 크다. 그러니까 잘 봐. 파트장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실제로 파트장님이 속고 있을 가능성보다 크다. 위에 게 첫 번째 게 찐일 가능성이 더 크다. 한편으로 우리에게는 세계가 자연 법칙에 의해 지배된다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있다.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세계가 자연 법칙, 과학에 의해 지배된다는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있다. 자연 법칙, 과학은 오랫동안 한결같은 경험적 증거로 지지를 받은 것이고, 그쵸? 경험이라고 하는 실험이라고 하는 게 쌓여가지고 과학이 된 거니까. 자연 법칙은 사람이 어떤 도구도 없이 공중에 떠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과학은 사람이 어떤 도구도 없이 공중에 떠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니? 사람이 어떤 도구도 없이 떠 있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다. 자연 법칙으로 설명이 안 된다. 확인되니? 사람은 못 난다겠죠.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일이 일어나기를 매우 강하게 원하고 있다. 잘 봐. 이런 종류의 일은 뭔데요? 과학적 증거로 자연 법칙으로 설명이 안 되는 사건, 기적이 일어나기를 매우 강하게 원하고 있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 사람들은 기적을 원하니까 거짓말을 한다가 증거가 돼버리는 거겠죠. 확인되십니까? 근데 저는 이 파트 읽으면서 조금 논리가 안 맞다고 생각했어요. 잘 봐. 기적을 원한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고 싶을까? 그러면은 애초에 저는 어떻게 봤냐면, 첫 번째, 기적을 원하니까 거짓말을 한다. 두 번째, 사람들에게는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재되어 있다. 기본 디폴트 값이다. 그러니까 뭐로 봐야 될까? 상관없어. 어떤 것으로 보든 상관없어요. 그냥 이거니까 이렇게 연결 짓는다. 또는 이거 따로 봐도 상관없어. 알겠니? 뒤에 무슨 말 하는지 확인해 보면 돼. 그리고 때때로 그런 종류의 일과 관련해서 우리를 쉽게 속이는 수많은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증거도 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죠. 그리고 때때로 그러나 아니고 그리고야 앞에 내용이 완전 별개의 내용이야. 구분 짓고 있어. 때때로 그런 종류의 일과 관련해서 그런 종류의 일이 뭔데, 뭐 기적이 될 수도 있고 거짓말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뭐든지 간에 앞에 거 나왔던 거 모든 내용들과 관련해서 우리를 쉽게 속이는 수많은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증거도 있다. 만약 어떤 도구도 없이 공중에 떠 있는 사람을 보았다라고 하는 증언이
어떤 도구도 없이 공중에 떠 있는 사람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이 일어났음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그 증언의 신뢰도가 사람은 물 위에서 걷지 못한다는 과학보다 높아야 된다. 기적을 그 증언이 일어났음을 지지한다. 팩트라기 위해서는 그 증언의 신뢰도가 과학보다 높아야 한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 증언을 믿으려면 반연태가 아무런 도구나 장치 없이 하늘 위에 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려면 보편적인 과학적인 어떤 자연 법칙들보다 그 사람이 얘기한 내용의 신뢰도가 더 높아야지 그렇지 과학보다 더 높으니까 우린 이 사람 믿을 수 있어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위의 증언이 거짓일 가능성이 잘 봐, 잘 생각해야 돼. 여기서도 조금 어려워. 자,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위의 증언이 거짓일 가능성이 기적의 발생 가능성보다 낮아야 된다. 그럼 잘 봐. 이게 거짓일 가능성이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보다 낮아야 한다라면 기적이 여러 번 일어난다면 이게 무슨 말이지? 경험적 증거 기적의 발생 가능성보다 낮아야 한다고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얘가 거짓일 가능성이 얘 발생 가능성보다 낮아야 된다. 자, 모르겠어? 그냥 상관없어. 읽지 마. 똑같은 내용이라고 치고 둘 중에 하나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시겠죠? 자, 하지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얘든 있을 수 없대. 기적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 흉이 내린 결론이래. 확인하셨습니까? 그냥 봐봐. 흉은 존나 싫은 거야. 다 거짓말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애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럼 흉에게 기적보다는 뭐가 더 중시되겠니? 자연법칙, 과학이 더 중시되겠죠. 그리고 흉과 같은 시대의 철학자인 프라이스는 가격이죠. 미쳤죠. 미안. 네, 같은 시대의 철학자인 프라이스는 흉의 기적 논증을 비판한다. 자, 프라이스 대 흉이지. 현대적인 예로 말해보면 내가 당첨될 확률이 1000만 분의 1인 복권에 당첨되는 기적을 신문을 보고 확인했다고 해보자. 자, 예로 한번 말해볼게. 물론 이 얘기는 프라이스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프라이스의 얘기를 현대적인 예시를 조금 바꿔서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당첨될 확률이 1000만 분의 1이래. 복권에 당첨되는 기적을 신문을 보고 확인했다. 근데 잘 봐. 이게 자연 법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건 또 아니야. 그러니까 확률은 낮지만 이게 막 앞에 흉에 따르면 이거 자연 법칙으로 설명이 돼. 신문 보도가 거짓일 가능성이 내 복권이 당첨될 가능성보다 작아야만 신문의 증언을 믿을 수 있다. 흉의 주장에 따른다면 얘가 얘보다 낮아야지 신문의 증언을 믿을 수 있다. 잘 봐. 복권이 당첨될 가능성은 1000만 분의 1이라고 했어. 천만 분의 1보다 신문 보도가 거짓일 가능성이 낮아야지 신문의 증언을 믿을 수 있어. 그럼 잘 봐. 역으로 잘 봐.
신문 보도가 참일 가능성이 내가 복권에 당첨 안 될 가능성 1000만 분의 뭐 99,995보다 커야지 신문의 증언을 믿을 수 있다. 잘 봐.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쉽게 가자. 신문 보도에서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뭐 이건 증언으로 볼 수 있겠지. 1000만 분의 1보다 신문 보도가 거짓일 가능성이 더 작아야지만 신문의 증언을 믿을 수 있는 거야. 잘 봐. 그냥 이게 얘보다 낮아야 믿는데 관계성을 따지지 마. 얘보다 얘가 작아야지 믿는데 그러나 신문 보도가 거짓일 가능성이 1000만 분의 1보다 작지 않으니 신문 보도가 거짓일 가능성이 복권에 당첨될 가능성보다 작지 않다, 크다는 거죠. 흉의 논증에는 문제가 있다. 신문 보도가 거짓일 가능성이 얘보다 크거나 같다. 흉의 논증에는 문제가 있다. 이 반론의 결정적 문제는 복권에 당첨되는 사건과 흉이 말한 기적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건이라는 점이다. 잘 들어. 얘기 왜 했는데요? 몰라요. 그냥 다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애초에 적합한 예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예시는 다 오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잠깐만요. 독서 내신 또는의 황금 비율 이지화 국어학원입니다. 신규 문의는 1번 중1 중 이지화 국어학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5, 6층 러셀 학원인데요. 네. 네, 지금 뭐 중학생들인 것 같은데 위에서 이제 계단으로 이용을 하다가 저희 5, 6층 강의실에 과음을 지르고 가고 이런 애들이 지금 좀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쌤들 촬영하시는데 지금 다 조금 당황스러워가지고 제가 지금 연락을 드렸거든요. 잠시만요. 네. 아 네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중학생들이라서 제가 이해는 하는데 요거 학원 측에서 조금 주의를 조금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바로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한 번만 더 하면 죽일 겁니다. 아시겠죠? 네, 어쨌든 네. 그러니까 빡치잖아. 고딩들 공부하는데 감히 중딩 따위가 깝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네, 어쨌든. 네. 그러더라고요. 로컬을 어쩌고 저쩌고 나도 로컬이야 어쨌든. 네. 개빡쳤어요 지금. 방금 진짜 카메라 부술 뻔했어 지금. 저 어쨌든. 자 어디까지 했냐? 에이 씨발. 자. 그리고 뭐 영상이 어디까지 퍼질지는 잘 모르겠으나 성격이 별로 좋지 않아요. 제가 성격이 별로 좋지 않고 되게 쫌생이에 속 되게 좁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시겠죠? 어쨌든 알아서 판단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갑시다. 복권 당첨은 아무리 확률이 낮아도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사건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가 현재 논란거리이다. 과학적인 자연 법칙, 과학에 어긋나는 사건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가 현재 논란거리야. 복권 당첨은 아무리 낮아도 실제로 일어나. 다시 말해 그 확률은 현재로는 제로다. 그 확률,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사건인 기적이 일어날 확률은 현재로는 제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자, 네, 개빡쳤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뭐 제 학생들은 아시죠? 제가 약간 정신병이 있어서 엄청 예민한데 지금 시험 기간에 잠도 못 자고 해가지고 존나 예민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런다고 한번 생각해봐. 나 얼마나 개빡치겠냐. 기적은 종교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 기반이 된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뭐 전 특정한 종교가 없어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독교는 영생인가요? 이게 뭐 천국을 믿죠. 그러니까 일종의 사후 세계를 믿는다고 생각해보자. 천주교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근데 불교는 이제 뭐라고 하죠? 이제 그 윤회 사상, 인다라마, 이제 인연생 기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죽고 나서 사람이 이제 어떤 뭐랄까 뇌의 기능과 심장의 기능이 파하고 나서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경험 확인도 안 될 것이고,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게 종교의 주중한 토대가 된다라고 보는 거겠죠. 어떤 자연 법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은 종교의 힘을 빌려 설명할 수밖에 없다. 왜?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종교의 힘으로 다 설명이 가능한 거니까. 그러나 흉의 의도는 종교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가장 성스러운 종교는 이성, 과학이 아니라 신앙에 기초하고 있다. 신앙은 뭐죠? 믿음.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단은 뭐 끝나. 사실 저는 글 보면서 약간 엔딩이 뭐 이래 싶었거든요. 일단 문제 한번 풀어 보시고요. 저는 한 번 더 싸우러 갔다 올게요. 알겠죠?